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진달래가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활짝 만개한 진달래가 피는 이런 정도의 고산이면 나물들의 활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오늘 좀 높은 산으로 좀 올라와 봤습니다.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인데도 양지 바른 곳에는 눈쟁이 냉이가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꽃 찍는 사람들이 눈쟁이 냉이라고 하면 아는데 산갓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이 꽃 모양 잘 봐 놓으셨다가 산행하시면서 골짜기 주변, 고산에서는 골짜기가 아니고 능선에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 놓으셨다가 이른 봄에 그 위치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야 임금님이 드셨던 그 산간 나무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모습은 이 둥근 모습을 하잖아요. 둥근 모습인데 조금 성장하면 잎이 좀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지만 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눈쟁이 냉이입니다. 이 흰 꽃이 물가에 피어 있으면 상당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꽃 찍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야생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산에 오면 습지대도 있고요, 이제 골짜기 주변에는 곰치를 닮은 이 독초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꽃이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피어 있기 때문에 꽃이 피어 있으면 채취 안 하시면 돼요. 이거는 독초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꽃이 없는 이런 식물들이 있을 때는 곰치하고 닮았다, 그럼 보십시오. 얘는 항상 앞으로 말려서 올라옵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이게 곰치일까 동의나물일까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앞으로 말려서 올라오죠. 완전히 잎이 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 이상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잎이 말려서 앞으로 말려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보세요. 잎이 앞으로 말려서 올라오잖아요. 이건 동의나물입니다. 이제 6.25 동란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이 동의나물, 안전부채, 심지어 천남성까지도 다 채취해서 이것을 그냥 바로 드신 게 아니고요, 삶아서 말립니다. 말려서 묵나물을 하셨다가 다시 봄에 또 삶는 과정을 거치면 여기에 있는 독성물질이 거의 90% 이상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묵나물로 드셨지, 이게 독초가 되고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곰치를 닮았다는 이유로 바로 현장에서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기 때문에 그런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숙지 잘 하시고 구별하는 방법도 숙지 잘 하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중독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나물입니다. 옆에 보면 습지대에 많은 것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인데 보면 가운데 부분에 빨간색 반점이 묻어 있죠. 자주색. 하지만 보시면 유심히 보세요. 자주색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인맥을 따라 쭉 인맥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질이 강하고 바디나물이 다른 점입니다. 바디나물은 잎장이 3장이에요. 이것도 바디나물인데 잎장이 3장인데 9장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잎자루 하나에서 잎이 3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자주색 반점이 이렇게 쭉 인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제 구분하시는데 눈여겨보시면 질이 강하고 구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 바디나물입니다. 이 바디나물이고 질이 강하고 구분이 되는 그런 이제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바디나물은 습지대에 많이 있으니까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봄에 제가 이거 문자로 소통하면서 가장 많이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내신 것이 어수리입니다. 어수리도 보면 털이 많아서 야, 이거 뭐 생으로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수리는 보기와는 다르게 오죽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겠습니까? 아주 향취도 뛰어나고요. 묵나물도 괜찮고 밥을 해도 괜찮고 떡을 해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잎의 형태를 보시되 요거는 지금 3장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3장이고 밑에 더 큰 거는 더 많이 달리는 것도 있고 이 갈라짐의 모습이 더 아주 깊게 갈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거 눈여겨보시고 밑에 털이 많다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어수리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높은 데는 아직도 어수리가 어린 잎을 보이니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산행을 하시다가 요 식물 만나시면 아, 여기는 좀 습한 골짜기구나, 그런 것 이제 기억하시고 또 습도가 있구나, 고산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생이 좋은 곳에서 보이는 터리풀입니다. 단풍잎처럼 생겼죠. 여기 밑에 잎을 보시면 조그만한 잎들이 줄기에 쪼로록 붙였습니다. 꽃이 피면 흰색 꽃이 피고 간혹가다 이제 또 다른 종이 있는데 그 붉은색 꽃이 피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먼지 털이게 많았잖아요. 끈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풀어 헤쳐서 먼지 털이게 많이 있었는데 그 먼지 털이게를 닮았다고 해서 꽃이 털이풀로 부릅니다. 이 나물은 수십 가지 나무를 갖다가 섞어 놓고 데쳐내도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딱 삶는 순간 이렇게 누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물 찾기도 쉽습니다. 뭐 특별히 뛰어난 맛은 없지만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야생화도 이쁜 터리풀입니다. 낮은 곳에는 벌써 단풍치가 다 폈습니다. 어느 정도 한 500, 600, 한 700고지까지도 단풍지가 폈어요. 잎이 펼쳐지면 단풍치라고 부르고요. 잎이 덜 펴졌을 때 처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이제 꽃게에 이제 찝개발처럼 생겼다 그래서 개발 딱주라고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채취하시면 나물이 안 늘어요. 안 느는 대신에 살짝 데쳐서 숙회로 맛보실 수가 있고요. 관절염이라든가 류마티스 이런 데도 상당히 좋은 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 회복하는 데도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기능성 나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지리산에서는 들미순하고 봄에 이른 봄철에 들미순하고 개발딱주 안 먹으면 봄이 지나간 것 같지 않다고 할 정도로 아주 고급 나물로 쳐줍니다. 고산뿐만 아니고 저지대에서도 보이는데 저지대에서는 벌써 억세졌습니다. 잎이 다 펼쳐졌고 억세졌습니다. 이렇게 뺀질뺀질한 모습이 남아 있을 때 이제 그때는 데쳐서 바로 묻히시면 되고요. 좀 억세지면 질긴 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려서 묵나물 하시면 좋습니다. 단풍치입니다. 백합과 식물 중에 독초가 많습니다. 나물로 먹는 것도 많고요. 나물로 먹는 거는 뭐 산마늘 있고요, 달래 있고요, 마늘도 있고요, 부추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추리도 백합과 식물이고요. 하지만 독초도 많습니다. 백합과 식물 중에 박새, 여로, 은방울꽃, 거기에다가 삿갓나물 이런 게 다 백합과거든요. 비슷비슷한 것들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나물 이용하는데 유리합니다. 요거는 잎에 반점도 없이 초록이에요. 잎 끝을 보시면 날카롭지 않습니다. 요거는 말날이에요. 어린 유생들도 보시면 산마늘 잎하고 흡사하게 닮았는데 보면 옆에 이런 큰 갈라진 우산 같은 나물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말날이. 잎에 반점이 하나도 없어요. 반점이 없는 거는 그냥 말날이고요. 잎의 가로 쪽으로
희끗희끗한 반점이 있는 건 하늘 말라리입니다. 예전에는 유튜버들이 이거 전부 다 독초라고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대신 생으로는 안 되고 잘 우려내야 되겠죠. 독초인 삿갓나물하고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삿갓나물은 줄기가 좀 자주색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구별이 쉽습니다. 그런 거 이제 구별하시고,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다른 나물들 여러 가지를 섞는 게 좋습니다. 옆에 있는 이 얼룩거리는 얼레지도 백합과 식물입니다. 얼레지도 어찌 보면 독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데쳐서 우려내지 않고 바로 드시면 배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화장실 직행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머님들은 나무를, 이 얼레지 나무를 데쳐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묵나물로 많이 활용하던 그런 나물입니다. 백합과 식물 중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삿갓나물입니다. 삿갓나물은 끝에 뾰족합니다. 엄청 뾰족해요. 끝에가 엄청 뾰족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뾰족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자주색 반점이 묻어 있습니다. 줄기는 갈색, 자주색이 나고요. 여기 보시면 비교가 되시나요? 왼쪽은 말라리, 오른쪽은 삿갓나물입니다. 삿갓나물은 가운데에 자주색 원형 점이 있고요. 복판에 꽃대가 형성되고, 여기는 한층 더 형성이 되죠. 두 겹으로 형성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줄기는 색이 많이 묻어 있고요. 삿갓나물이 아래쪽도 이렇게 자주색이 많이 묻어 있고요. 여기 색이 없습니다. 초록입니다. 이런 것 구분 잘 하셔서, 이 말라리는 나물 하셔도 되는데 삿갓나물은 나물이 안 됩니다. 아주 어린 잎을 데쳐서 말리면은 가능합니다. 데쳐서 말렸다가 또 데치고, 그런 정도의 뭐 뛰어난 나물이 아니니까 독초로 취급하겠습니다. 전부 삿갓나물입니다. 주변에 이런 거 이제 구분 잘 하시면 나물 종류 많아집니다. 박쥐나물입니다. 고산에 오면 이 박쥐나물 많이 있습니다. 박쥐나물을 보면 잎이 넓어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에 박쥐가 날아가는 모습을 하는데, 항상 이 위에 부분, 이 연한 부분을 채취하셔서 나물로 하시는데, 이게 그 병풍쌈하고 같은 속이에요. 박쥐나물 속 병풍쌈인데, 병풍쌈은 생으로 먹을 수 있지만 박쥐나물은 생으로 드시면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익혀서 드셔야 되는 나물입니다. 박쥐나물입니다. 고산지대에 자라는 큰 앵초가 있습니다. 앵초, 우리나라에는 앵초가 있고요. 저지대에서 나는 꽃이 이쁜 고산지대에 나는 큰 앵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산에 나는 설앵초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이 설앵초, 그것은 이제 잘 보이지 않고 희귀종이라서, 그리고 작아서 나물로 먹기는 좀 그렇고, 큰 앵초는 많은 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이시면 조금씩 다 채취하려고 하지 말고 나물로 조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꽃대가 앵초꽃하고 똑같은 꽃이 펴요. 근데 잎이 더 커서 큰 앵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만 자라고요. 초롱꽃을 닮은 요런 이제 나물들 보셨을 거예요. 잎이 세 장으로 처음엔 올라옵니다. 이거 어린 잎은 한 장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잔대, 초롱꽃, 모시대, 요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꺾어 보시면 요것도 이제 초롱꽃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어릴 때는 둥근 모습을 보이고요. 뿌리는 잔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나물에 속하고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모시대인데, 이쪽 지역에 있는 모시대들은 조금 꽃이 큰 도라지 모시대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다 확인 잘 하시고 나물로 채취하시면 됩니다. 예, 개울 근처에 골짜기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누가 벌써 꺾어 갔네요. 꺾어 가고 금방 다녀갔나? 네. 채취한 흔적들이 있죠. 누가 앞에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채취하시고 보시면 하얀 즙이 나와요. 뭐 도라지 모시대, 초론꽃, 금강초롱 이런 것들이 다 초롱꽃과 식물들이, 더덕도 마찬가지고요. 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나물입니다. 도라지 모시대입니다. 비비추 중에는 남쪽에서는 비비추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잎에 잎맥이 아주 여러 갈래로 갈라진 잎맥이 있어요. 1월 비비추라는 비비추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강원도 삼척,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이쪽에서는 이밥추라고 부릅니다. 이밥추라는 나물로 부르고요. 꽃이 보라색, 분홍색인가 보라색 꽃이 이쁘게 피죠. 여름날에. 이거 아주 많은 곳에서는 완전 꽃길을 걷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나올 때도 있고요. 두 갈래로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갈래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포기로 뭉쳐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천가에 계곡 주변에 많은 비비추는 잎자루가 붉으면서 두 장씩 나오기도 하고 주걱처럼 길게 피치명으로 나오는데 심장형으로 넓게 나오는 일반 비비추가 있고요. 또 1월 비비추가 있습니다. 비비추 종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하시고, 은방울꽃하고 비교하실 때 은방울꽃은 잎에 주름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골이 안 생기고 그 골이 안 생긴다는 거 기억하시고, 딱 두 장만, 많아야 세 장이 보입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독초하고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1월 비비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물에 취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취, 참취, 병풍취, 서덜취, 떡취, 수리취 이런 식으로 취자가 붙는데요. 그 중에 하나 수리취, 떡 해먹는 수리취를 닮은 취가 있습니다. 분취라는 취입니다.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은색이 나고요. 요런 잎 뒷면에 은색이 나는 것이 아주 작게 들에서 나는 솜나물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떡 해먹는 취인 수리취, 그리고 분취, 금강분취, 가야산분취,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먹어도 될까? 뭐 어느 지방에서는 무슨 취라고 부르던데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취나물은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 그 맛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뭐 선호하는 맛이 있고, 뭐 질긴 맛이 있고, 또 뭐 억센 맛이 있고, 부드러운 맛, 이런 게 맛이 다 다르거든요. 맛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이 취자가 들어간 나물은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취나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장아찌를 해도 되고 묵나물을 하셔도 되고, 이런 것이 다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 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취입니다. 이곳은 해발 950m, 1000m 사이거든요. 아직 얼레지가 이제 거의 끝물 상태에 있고, 미나리 아제비과의 호라비 바람꽃, 현오색 이런 것들이 아직 피고 있습니다. 벌써 다 져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가 참나물 밭이거든요. 이 참나물들이 이제 막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먹을 수 있을 정도도 안 돼요. 잘못 뜯으면 이런 데서는 독초를 뜯습니다. 독초. 이것도 이제 참나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현오색 뭐 요런 거 하고 구별하시는데, 요게 이제 참나물이 이제 올라오는 싹이에요.
여기도 참나물이 지금 아주 어린 잎들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 이제 참나물 어린 잎인데 조금 다르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유. 높은 곳은 해발 뭐 1000m 이상 되는 곳은 있잖아요. 아직도 밑에 쪽 500m 이하 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꽃들이 막 피어나고 나물들도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성장한 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제야 뭐 이렇게 조금 이런 건 하루 종일 뜯어도 한 움큼도 못 뜯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나물인데 옆에 호라비 바람꽃이라든가 꽁해 바람꽃 이런 미나리 아제비과들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잎의 패턴을 잘 봐야 돼요. 5장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3장입니다. 잎이 3장이에요. 이런 곳에서 레이더를 총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큰 다음에 참나물이 좀 더 성장한 다음에 와야 됩니다. 5월 초, 5월 중순은 돼야 5월 한 10일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물이 참나물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십시오. 박새는 군락을 이루고 있고 얼레지는 어마어마하고요. 여기 지금 백합과 식물들이 다 분포하고 있네요. 얼레지, 삿갓나물, 박새 뭐 이런 것들이 주 이루고 있고요. 피나물도 보이고 이건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삿갓나물은 가운데 부분에 꼭지점 부분에 자주색이 묻어 있고 꽃이 없는 것도 있지만 꽃이 이제 거의 다 묻습니다. 이제 꽃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잘 확인하시고 독초하고 말날이라든가 풀솜대 이런 거하고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풍치 막 활성도가 여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단풍치는 지금 채취하셔야 제때고요. 조금 늦으면 억세져서 못 먹습니다. 서덜치가 바위 위에 터전을 잡고 한 가족이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리지만 점점 이제 활성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처에 박새하고 얼레지 많습니다. 노랑 제비꽃도 많이 있고요. 주변에 잘 찾아야 됩니다. 이런 주변에서 내가 원하는 나물들, 모든 나물들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주변에서 나한테 꼭 맞는 나물이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유튜버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런 거 아시고 이런 나물들 중에서 특히나 단나물들 중에서 찾아서 그런 나물들 위주로 산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풀솜대, 족도리풀, 서덜치, 단풍치. 족도리풀하고 단풍치하고 같이 있네요. 여기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능계승마는 좌우에 능선보다는 능선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골짜기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경사면에 많이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능계승마거든요. 이제 좀 아래쪽인데 여기는 손을 미처 안 대서 전부 다 억세졌습니다. 뭐 물론 위에 거만 채취하시면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기까지 전부 다 이런 V자 계곡 이런 곳을 좀 잘 살펴보시면 능계승마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레지의 향연이 펼쳐진 계곡에서 얼레지하고 풀솜대, 개발딱주라고 부르는 단풍치 이런 나물 몇 가지 간섭하면서 다녀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 특정한 나물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 또한 주의해야 되는 독초들 보이면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